네,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준생 여러분들 요즘 같은 날씨가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다들 봄날인데 왜 나만 이렇게 차디찬 겨울이냐 좀 버거워하실 텐데 좀 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중반쯤 오니까 사실 저도 되게 많이 힘드네요. 네. 힘들어도 여러분이 꿈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한 가지 직무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오늘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세부적으로 기획 직무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기획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획 직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일단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 직무는 크게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사실 업계나 기업마다 좀 상이하긴 합니다. 근데 크게 한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보면요. 그 사업 기획,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 전략 기획 이런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획, 그리고 이제 상품 기획, 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된 업무는 회사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의 재료라든가 직접 의사결정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스텝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자막에는 이제 경영기획이라고 나왔고 이제 사업기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기획이 사실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용어가 조금 여러분들 혼돈될 수 있는데 사업 기획, 기술, 사업 전략 기획, 회사들마다 조금 좀 상이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중국 시안에 반도체 라인을 깐다. 그러면 이 반도체 라인을 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그런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주는 부서가 우선은 전략기획, 우리가 사업기획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통칭하는 파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일반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잘 리서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EO를 보좌해야 되거든요. CEO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그 의사결정의 최종 의사결정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내 느낌이나 감으로만 의사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전략기획 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분들은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좀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업 기획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 외에 각각의 기획 업무 하는 일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업기획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표현은 정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영기획, 전략기획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뽑을 때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기획 한 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전사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부분 운영 파트너와 함께 사업기획, 전략 수립, 그다음에 실행 유무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뿐만 아니라 검토하고 업무를 수행까지 이렇게 맡고 있죠. 그래서 또한 그 회사 전반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기획을 하고 운영하면서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사 예산 계획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운영의 총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적 물적 자원들을 어느 부분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M&A 업무들까지 전체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기획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멀천다이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상품을 기획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센스가 여기서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는 것 외에도 개발, 디자인, 유통 등의 업무까지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기술 기획,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효과적으로 개발 기술을 평가하고 사업화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의 테크니컬한 로드맵을 그려서 제품의 PLC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파악을 한 다음에요. 기업의 R&D 전략을 보고 능동적으로 수립,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기획 업무가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근데 이제 콘텐츠 기획 모집, 웹 기획 모집 이런 공고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어떤 분야인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나 IT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기획 분야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기획은 모든 사업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면은 영화, 음악, 출판 등에 담을
컨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 외에도 뭐 기획한 컨텐츠가 시장에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마케팅 부분까지 깊게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웹 기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와 방식, 디자인들은 기획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건축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뭐 고객이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 도안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도안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건축 설계사랑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기획직으로 지원을 하시고 합격을 한다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조금 더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리서치 조사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건 기획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회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의를 주관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될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어 생각하면 맨날 영어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업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재무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모든 직무가 마찬가지인데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든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든 재무회계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면 회의실에서 선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먹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은 보고해야 될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기술 기획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술 로드맵, 테크니컬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자질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상품 기획 파트는 사실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마케팅하고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또 직무 수행이 용이하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질들을 이제 5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조사하신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많으시겠어요? 네,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 뭐 기획자라고 하면 당연히 기획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머리에 담겨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각화, 사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특히 기업의 CEO와 임원진은 물론 각 팀의 실무진들이 기획안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시각화시키는 부분들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는 뭐 정보 수집 역량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 수집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시장 구조라든지 소비자 취향을 빠르게 파악하지 않았다면 실패한 기획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은 더구나 뭐 하나의 사건 이런 뭐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사건들, 무수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문화, 환경 등의 다방면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요. 정보 수집 능력. 네. 예. 근데 그런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장을 예측하지 않게 되면 또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방문자 등의 뭐 다양한 지표와 숫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콘텐츠를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아까 홍기찬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커뮤니케이션이죠. 혼자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사의 그런 비전과 미션들을 구체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타 부서, 뭐 개발, 디자인, 마케팅, 영업까지 타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런 것들 자기들의 기획을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기획 직무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기획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면은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반적인 전략 수립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네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기획 담당자들은 거시적 환경 변화, 기술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요즘 IT단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IoT, 사물 인터넷인데 이걸로 제가 아마 좀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물 인터넷은 머신 투 머신, 기기 간의 통신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은 이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통신 상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전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들 간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기획해야 되고 또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삼성전자라고 하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상품 컨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네. 또 삼성전기라든가 부품 기업들 또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칩을 팔아야 될 그런 업계에 있는 기획 담당자들은 그런 세트, 다시 말해 내가 물건을 팔아야 할 기계의 변화에 맞춰서 그런 펑션을 구현할 수 있는
또 부품 사업이 이제 또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듯 여러 소비자들의 트렌드, 거시적 경제 환경의 변화, 또 기술 변화, 뭐 이런 변화들을 예측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변화들 속에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찾는다.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획자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하는 과정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획자는 경영, 이념, 비전, 미션 같은 것들을요 명확하고 구체하게, 그다음에 구체한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뭐 경영 실적의 분석과 관리를 하고, 원가 관리를 하고, 목표 관리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실행하고 검토하는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은 통상 1년 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1년 단위뿐만 하게 되면은 뭐 장기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의 상품 사업 계획도 필요하지만은 장기 뭐 3년 이상을 중단기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장기적인 시각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길러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 방향과 전략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네. 위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좀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좀 네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코다카 후지 필름의 사례를 드릴 수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코다카 후지는 이제 필름 사업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코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기술력을 좀 더 개발하겠다, 필름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요.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재료 관련해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의료, 검사 장비, 복사기, LCD 패널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때 선택이 지금 두 회사의 그런 운명을 상당히 많이 갈랐던 것 같은데요. 코닥은 뭐 지금 최근에 뭐 각 사업 분야들을 매각을 하고 겨우 지금 회생하고 있는 단계고요. 후지필름은 아직까지 상당히 건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를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하게 되면은 트렌드 파악 부분이랑 경쟁사 분석, 뭐 경쟁 전략 수립, 그다음에 뭐 신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파악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업이 시장이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필름들이 어떻게 사장이 될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했으면은 좀 더 대응을 잘했을 텐데요. 뭐 코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경쟁사라고 하면은 뭐 후지도 있겠지만 뭐 캐논과 소니, 뭐 니콘 이런 디지털 회사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화수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좋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상품을 기획을 했다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정보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취업자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습관을 조금 많이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만큼 기획 업무가 중요하구나. 회사의 또 성패를 가를 만큼 무척이나 중요한 직무라는 거, 업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기획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꼭 필요한 게 이제 시작의 사업 기획서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우리 사원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또 알려줄 네. 수 있을까요? 뭐 물건을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취업자 기준에서 자소서를 쓰는 것의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MC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좀 네. 좋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거. 근데 그렇죠. 그게 나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 네, 인사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어필을 하는 건데요.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업을 성공하기 이전 단계인 담당자의 마음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담당자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게 설득하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근데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소서도 그렇게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갈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앞부분에는 전체의 내용과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목차를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기술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자소서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지금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우리 취업준비생들뿐만 아니라 기획직 신입사원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자세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 일명 카더라 통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입상 경력이 필요하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모전 도전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모전에서 상을 탔다, 뭐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 붙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판이고요. 자소서를 기업 담당자들이 읽어보거든요. 중요한 건 공모전 도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히스토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전 이력, 수상 이력, 상 탔다 이렇게만 기재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이 어플리케이션 공모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현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기존에 나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꼼꼼하게 시장 분석을 했다, 환경 분석을 했다. 이런 치열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니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아니면 소비자의 니즈를 내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도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을 탄 그 결과만 적지 말고 결과가 나오게 된 히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이 기재하시고 면접장에서도 좀 잘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네, 뭐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카더라 통신 살펴보죠. 기획자들은 매일 기획서만 쓴다. 앞서도 뭐 사업 기획서 뭐 이야기 나눠보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획자는 기획서 쓰는 게 자기 업무죠. 그쵸. 근데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기 전에 훈련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기획자들이 기획서를 쓰기 이전의 단계,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분석한 것들을 적합하게 시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제일 많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기획서도 많이 쓰지만 그 외에 하는 일들이 무척이나 스포츠 많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좀 카더라 통신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카더라 통신 살펴보죠. 기획 업무는 노가다다. 아, 이거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부 보고가 많다 보니 페이퍼 워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PPT와의 싸움을 펼치는 게 사실 기획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업무 영역인데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학생들한테도 그러는데요. 그 기획 직무를 타겟팅하는 걸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에서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획 업무에서 스타트해가지고 쭉 기획 담당자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재무나 영업, 개발 이런 다른 직무들을 경험하다가 기획으로 올라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획 업무는 뭐 스핀오프, 분사하는 사업 아이템 업무를 진행할 때도 있고 거시적인 M&A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현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영업이라든가 구매, 개발, 제조, 생산 뭐 이런 인사 좀 실무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어야 계획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 기획 직무만 두드리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은 되지 못합니다. 직무는 입사할 때 직무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로드맵에서 기획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세컨 플랜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카더라 통신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그대로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Q&A 시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어 발상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또 이게 그냥 나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좀 오해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쉽게 말해. 그러니까 사회생활 안 하고 좀 따끈따끈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회의하다 보면 경험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그림 그리고 음악 내가 곡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어야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연륜이 없습니다. 있어야지. 그래서 예. 여러분들 우선은 그래서 현업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분석 툴들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적성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는 뭐 BCG 매트릭스다, 수학 분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 분석 툴을 알고 있으면 직무 수행에 용이하고요. 특히나 기술 기획을 쓰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즘 대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트리즈라든가 또는 뭐 식스시그마라든가 어떤 내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알고 있으면 업무 직무 수행에 용이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 직무도 우대하는 전공이 있습니까? 비전공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영학 쪽이 아닌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네. 기획 직무 아까 계속 이야기하죠.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조금 선호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뭐 전공에 관계없이도 채용을 하고 있다는 회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더구나 요즘에 이야기 나누는 뭐 웹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선호학과가 뭐 소프트웨어 공학과, 인터넷 정보 공학과, 멀티미디어 학과 등 다양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모든 직무, 모든 파트에 다 있기 때문에요. 뭐 전공에 너무 신경 안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기획 업무와 관련된 경제, 경영 분야의 전공 강의, 그다음에 심리학, 통계학, 그다음에 인문학, 글쓰기 등 강의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좋은 성적을 좀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수업을 챙겨 들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보죠. 기획 직무에서 경험이 중요한가요?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소소한 경험도 도움이 되나요? 주로 이제 기획을 꿈꾸는 구직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대외 활동이 뭐 창업 경진 대회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네. 근데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걸 너무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창업 관련된 이렇게 많은 부분의 자소서를 올인하게 되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시는 그러면 창업하시지 왜 회사에 입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뭐 수 여기 있겠네요. 좀 일 배우고 나중에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해 살 수 있어요. 이게 톤을 조금 다운시켜서 얘기하는 게 좋고 근데 그런 경험들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기획에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커피숍 하나를 보더라도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이런 특수성이 있고요. 또 뭐 이벤트 데이에 맞춰서 매출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모션 전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인의식을 갖고 꼼꼼하게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수립해보고 시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왔다. 뭐 그런 재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획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살펴보죠. 기획 직무는 꼭 고스펙이어야 하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한 취업 사이트에서 그 기획자들에게 기획 분야에서 고스펙을 많이 선호하는 거란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과반수 62% 정도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카더라가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경영 마인드, 기업의 전체적인 뭐 비전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미션을 구축한 부분, 그다음에 뭐 실행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과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역, 회계, 영업 등 다방면으로 이렇게 아는 부분이 필요해서 좀 고스펙자를 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기획 직무를 원한다면은 이러한 노력은 조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좋습니다. 꾸준히 또 준비를 하시고 더 많은 노력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획 직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입사의 가장 큰 두 가지 과정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아니겠습니까? 기획 직무도 마찬가지죠.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도 기획 직무만의 어떤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획 직무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자소서 쓸 때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 기획 직무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자소 상목이요. 뭐 본인만의 성취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라. 아니면 뭐 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봐라. 뭐 살면서 가장 성공한 일과 성공 요인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런 것을 제가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라면 직무를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맞겠죠.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자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 깊이 있게 직무를 파악을 하시고요. 뭐 서비스 또는 제품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조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직무를 분석한 다음에 키워드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과 기술적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선별하는 부분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커뮤니케이션, 재무 회계에 대한 이해, 뭐 분석력,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단계로는 뭐 이제 그러한 그 키워드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선별하시는 건데요. 아까 뭐 홍기천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셨던 뭐 공모전 활동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 중에서 기획 관련된 경험들을 잡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련 경험이 없다면은 뭐 창의 추진력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잡아서 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 살린 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는 건데요. 네. 그냥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노력이 어땠고 거기에서의 나의 역할은 어땠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을 어떤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네. 그냥 작성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것이 어떤 회사에서 원하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는 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질문에 맞게 인성, 역량, 그다음에 가치관들을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를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하셔가지고요. 혹시 내가 쓰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를 많이 계속 뭐 선제적으로 하시고 후발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쓰실 때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내가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라는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소서 내용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 공모전 활동을 했는데 그거는 내가 왜 했다. 이런 공모전 경험을 통해서 나의 기획력을 뭐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왜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그런 결과물로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느꼈고 그 느낀 것을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쓰겠다. 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와 어떻게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무가 직무인 만큼 아주 짜임새가 무척이나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짜임새 있는 자소서 작성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면접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면접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독서와 신문 리딩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질문 받아요. 뭐 경제적 아베노믹스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위안화 절상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신문 보면서 경제 트렌드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뭐냐 그러면 뭐 나오는 게 뭐 시크릿,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힐링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임원들은 그런 책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 관련된 굉장한 좋은 고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두면 전공 무관입니다. 읽어두시면 나중에 PT 면접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논거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캐주얼한 마케팅 케이스 서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나중에 PT 면접장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할 때 걔네들을 재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객관적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획 직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